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대표입니다. 오늘은 화면이 조금 다르죠? 평소와는 좀 다른 차트를 켰는데요. 현재 녹화 시간이 토요일 오후 1시 13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키움증권 HTS를 사용하는데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인베스팅에서 차트를 열어드린 점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저는 뭐 차트만 가지고서 너무 그렇게 기술 분석을 다루면서 플레이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께 시세의 변동성이 어떻다 정도만 보여드리는 용어로만 차트를 사용하면 돼서 브리핑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요즘에 구독을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구독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죠. 여러분들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가서 취소하셔도 되니까 구독 한 번씩만 먼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요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초보자분들께서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만한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고 뭐 결과론적이긴 합니다. 실제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이 결과론적인 거는 맞아요. 결과론적인 건 맞지만 그럼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그려지지 않은 주식을 투자를 할 때 또 그려지지 않은 시세를 공략을 하면서 과거의 결과론적이었던 거를 좀 한번 대입을 시켜서 혹시나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시그널이 포착이 된다면 하다못해 내가 100주를 들고 있다면은 한 30주 정도라도 미리 매도를 조금 해놓으면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정말 쉽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지금 꼭 한 번만 눌러주세요. 손가락 뻗어서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구간별로 여러분들 뭐 제가 상황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다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렸고 또 저희 김혜인 연구원께서 정리를 한번 싹 다 해드렸잖아요. 자, 그 중에서 일단 최근 기준으로 했을 때 두 가지의 시그널이 포착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과론적인 것과 솔직히 말하면 끼워 맞추기예요. 근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염두는 좀 하자라는 겁니다. 자, 밑밥을 자꾸 깔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요즘에 HLB 주주님들이 화가 많으세요.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 잘 가는데 HLB만 못 가니까 지금 요즘에 화가 진짜 너무 많으세요. 막 댓글도 별의 별소리 다 하시고 아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좋은 내용들 잘 갖고 와서 이런 시나리오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이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리는데 저한테 너무 많이 뭐라고들 하시더라고요. HLB의 잘못이지 제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서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한가 두 방 맞았을 때가 여기잖아요. 점 하한가 한 방, 두 방 이렇게 해서 하한가 두 방 맞았는데 하한가 두 방을 맞기 직전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쨌든 FTA 결과 발표가 요때 장 전에 있었죠. 그러면은 그 전에 주가가 왜 이렇게 조금 질질질 끌리는 모습이 나타났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FTA 승인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 열심히 올라왔는데 추세라는 것을 형성시키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쭉 보여오다가 보시면 주가가 대세적인 상승 그리고 또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려면요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그 고점을 넘어서는 또 한 번의 고점을 만들고 그 고점을 또 넘어서는 고점을 만든 뒤에 또 돌파해서 고점을 만들고 또 돌파하고 고점을 만들어요. 자, 조정 있을 수 있어요. 여기처럼 나타난 이런 조정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타날 때 이 반등에 대한 이 고점이 바로 직전 고점을 넘지 못했다라는 거, 이게 일단은 기술적 관점에서의 심리적으로 상승 추세가 끝났다 혹은 잠깐 일시적으로 멈췄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만큼이나 파동을 만들어 오던 과정 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그어놓은 요 선 있죠? 이 추세선을 이탈하는 시점에서 여기서부터 시그널이 발생했다라고 제가 엊그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하한가 두 방을 앞둔 직전에 갑작스럽게 거래도 좀 크게 터졌고 추세선을 이틀 동안 이탈했다가 FDA 결과 발표하기 직전이래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고 빠졌어요. 그쵸? 여기서부터 이미 뭔가의 시그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분들께서는 사놓고 결과 발표를 지켜보기 위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 별거 아닌 캔들 하나가 엄청난 신호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차적으로 5월 달에 있었던 하한가 두방 사태는 사전에 3일 정도 기술적으로 시그널을 줬다면 줄 수도 있다라는 결과를 결과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그 이후에 주가죠.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인 거는 또 각각의 이슈들이 있긴 있지만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새롭게 형성하고 있었잖아요. 하한가 두방 사태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두 개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7만원 가격 부근에서는 일단 지지를 형성해주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지금 보시면 하단 박스는 하한가 두 방이 나오고 나서 재심사를 넣냐 마냐, 넣을 거냐 말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거.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10번째 구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임상을 진행하고 쭉쭉쭉 뭐 1, 2, 3, 4, 5, 6, 7, 8 단계를 거쳐와서 이 구간이 숫자로 따지면 7단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7단계에서 8단계로 넘어가는데 브레이크가 걸렸잖아요. 여기도 7단계에 대한 기대감, 이제 7에서 8로 넘어갈 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다가 7도 잠시 보류가 됐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6단계에 대한 주가 버프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7단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8단계로 또 넘어가느냐 가느냐 했지만 또 못 갔잖아요. 근데 이 8단계로 넘어가는 시간이 또 딜레이가 됐잖아. 그러니까는 7단계 영역에서 여기에서 주가가 머무르게 되는 거죠. 일부러 숫자로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즉 과거에 이렇게 7단계에서 8단계로 넘어갈 것에 대한 기대감 수준만큼에서 주가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지금 그 중에 최하단 구간에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C1으로 분류가 돼서 당연히 주가가 더 크게 뻗어갔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어쨌든 뭐 C2로 걸려들었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그 시즌도 좀 피하고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갈 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또 상장 폐지 시즌에는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이런 분위기들과 맞물리면은 충분히 오히려 연말이 지나고 연초에 FDA 허가가 나왔을 때는 더 큰 상승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말 이전에 어쨌든 지금 2024년도에 결과 발표가 나오면 중간중간에 매도를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들이 존재하지만, 어쩌면 2025년 넘어가서 연차로는 넘어가서 발표를 해준다면 더 큰 상승이 나타날 수 있고, 연초부터 불을 제대로 뿜어가지고 진짜 뭐 반년 동안 뭐 1년 동안 이렇게 쭉쭉 상승 시세를 크게 그려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크게 부정하지 말자. 자, 그래서 썸네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제 FDA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시장에 너무 기대감이 없어요.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 왜? 어차피 C2로 분류돼서 시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하게 매수를 해야 될 만한 이유는 없는 거죠. 뭐 어느 정도 저가 매수를 하실 분들은 툭툭 들어오면서 매수를 하시지만 적극성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솔직히 말하면 아니죠. 그래서 지금부터 주가가 자연스럽게 시장을 따라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모르게 또 어떤 특정한 기대감들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주가가 펌핑이 되기 시작을 한다,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모습을 그려낸다라고 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께 내용을 그때그때 잘 정리를 해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방에 꼭 입장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결정적인 이 한순간으로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100주 들고 있으면 30주라도 매도를 미리 좀 한다거나 해서 이만큼이라도 세이브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킬 수 있을 때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좀 지켜주고,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때는 또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주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로 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어두운 상황이 생겼을 때, FDA 결과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또 뭔가 좀 이상해,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 제가 경고성 메시지를 좀 드려서 조금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죠. 자, 아무튼 뭐 오늘은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추후에 주가 변동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도 물론 달라지겠죠. 자,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 지금 솔직히 일을 너무 잘하고 있고 기술도 너무 좋아지고 있고, 예전에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만 열심히 하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주들한테 그냥 맨날 증자하고 돈 달라고 짹짹거리고 사채 발행해가지고 무리하게 드라이브 걸다가 결국 답박하려면은 손상 처리하고 끝. 주주들은 그냥 그대로 손실, 주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막 90%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실제로 상장 폐지도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자, 근데 요즘 잘 나가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 최근에 뭐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펩트론 다 보셨겠지만 유한양행까지, 얘네들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돈을 벌기 시작을 해요. 임상을 최종적으로 성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버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알기는 아셔야 되는데,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돈을 벌 때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셀트리온처럼 특허가 만료된 것들을 다시 갖고 와가지고 임상을 진행해서 다시 특허를 내는 경우들도 있고, 가져온 거를 여기다가 조금만 새로운 것들을 얹어가지고 새로운 개발을 조금만 해서 다시 또 생산해서 파는 경우들이 있고, 대표적으로는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술 수출인데, 이 기술 수출 같은 경우에도 돈을 버는 구조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로 일단 기술 수출, 뭐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계약금 명목으로 받는 뭐 용어가 오프런트인가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일부를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아마 용어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마일스톤을 받습니다. 임상을 어디까지 진행을 했을 때, 혹은 뭐 어디까지
됐을 때 얼마를 줄게라는 각각의 구간별로 정상적인 것들로 이행이 잘 됐을 때 정해진 금액들을 지급하는 그런 루트예요. 세 번째로는 뭡니까? 이제 로열티죠. 로열티는 판매가 되면 그 판매에서 몇 퍼센트를 너네한테 줄게 라는 방식이에요. 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각각 어디가 됐든지 간에 기술 수출을 하면서 계약금도 받아, 마일스톤도 받아, 추후에 이제 유한양행처럼 랭라자 같은 것들은 마일스톤 수령하면서 로열티까지 보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됐든지 간에 각각 돈을 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직접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장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돈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또 영업적으로도 엄청난 경쟁을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특허가 만료된 약품을 다시 이제 특허를 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름만 바꾸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타이레놀이야 그러면 타이레놀이라는 거는 이름이잖아요. 그 약품의 이름인데 이거를 뭐 다른 걸로 바꿔 뭐 예를 들어 머니코드라고 바꾼다고 쳐볼게요. 머니코드라는 진통제로 이름만 바꿔서 재판매를 하는데 성능은 똑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경쟁을 하겠어요? 의사들, 약사들에게 영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시장에서 존재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좀 돈 좀 있고 이름값이 있는 그런 대형 제약사들, 빅파마들이 좀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임상을 새롭게 진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굳이 그 비싼 돈 들어가면서 실패 리스크 떠안으면서 임상 진행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것만 해.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형 제약사들, 전통 제약사라고 하는 기업들, 뭐 1970년도, 80년도부터 설립을 해서 이렇게 장사해오면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찍히는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이 없다가 이제 실적이 찍히는 놈들은 이런 거 위주로 해서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구성을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HLB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인 임상과 또 항서제약과의 콜라보로 인해서 최근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끔 병용 임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에 대한 인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모든 다방면에서 정말 다양하게 좋은 기술력을 전 세계적으로 자랑을 하고 있지만 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도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고 FDA 쪽에서도 또 굉장히 눈독 들여서 보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학회들이 많이 열리는데 그런 학회를 나가서 우리 약품이 이렇습니다라고 가서 홍보하고 자랑하면은 돈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런 약품들을 사가거나 말씀드린 라이센스 아웃을 했을 때 계약금, 마일스톤 이런 걸 가지고서 얘네들도 한 번에 전체적으로 기술을 다 사는 게 아니라 일부 기술을 사오고 계약하면서 서포트 해주고 병용도 하고 도움 주면서 최종 완성 같이 팔고 로열티 얼마 이런 구조다. 그래서 순수하게 내가 0부터 100까지 다 개발하고 임상해가지고 하는 거는 비용적인 거나 시간적인 거 능력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굉장히 트렌드하게 임상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이걸로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월요일부터 무료방에서 공식적으로 구독자분들과 매집을 좀 시작해볼 예정인 이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을 보시면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본격 전환이 됐고 그 상태에서 내년 내후년까지도 올해 대비해서도 지금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 돈을 못 벌어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들이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 이제 주주들에게 돈 달라고 짹짹거릴 일이 없겠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또 임상을 진행하고 신약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돈 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게 이제부터 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주가가 근데 제가 캡처를 해둔 부분만 보면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지금 거래가 터진 시점으로부터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상승한 게 아니에요. 다른 기업들은 더 크게 어마어마한 상승 보였잖아요. 얘는 이제 시작한 겁니다. 최근에 시작했고요. 2달 전부터 의미 있게 조금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왜? 기관들이 바짝 최근에 샀거든. 근데 보시면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름을 들으면 다 알거든요. 그놈 하는데 관심들을 안 가져요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목을 발굴을 했고 또 저는 여러분들께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 있죠. 무료방 3,000명이 채워지면은 같이 함께 크게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매집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관심들이 없으신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뭐 들어오실 분들은 다 들어오신 건지 2,776명 정도 지금 됩니다. 자, 어쨌든 월요일부터 저희는 이 종목 매매할 거예요. 지금 바이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 주도주의 후발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고 저는 러프하게 보수적으로 잡겠습니다. 실적이 3배, 4배가 뛰지만 일단은 그거는 1, 2년 정도 보유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지만 지금 현실적인 거 한 150% 정도까지만 이렇게 일단 목표로 좀 잡고서 함께 이 종목을 매수해볼 예정입니다. 월요일부터 바로 공식적으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단기 매매로 회전율 높은 매매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무료방에서도 단기 종목으로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는데 자, 이런 종목 보시면 ENCell 해가지고 줄기세포 쪽으로 해서 이 종목도 단기 관심을 좀 가져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좀 드렸는데
일단 아직 안 팔았거든요. 한 5, 6% 정도 수익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단기 트레이딩 매매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무료방을 자꾸 제가 맨날 들어와라 그러면 장사꾼 같잖아.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까지만 입장을 받도록 할 거고요. 당분간 여러분들 수익을 내어드리는 데에만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종목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공식적인 승부주들로 정규반에서만 당연히 제공이 되지만 무료방에서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 크게 돈 벌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제가 별도로 드릴 거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무료방 입장을 원치는 않아. 근데 이 종목은 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만 그냥 제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요것만 내용을 보내드릴게요. 근데 스스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대응 전략이 중요하지만 이건 스스로 할 줄 아신다라는 조건하에 그냥 제가 종목하고 가이드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무료방에 오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을 다양하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무료방 입장을 우선적으로 많이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료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김 대표 개인 번호 010-6644-3303으로 숫자 7 한 글자만 보내주십시오. 불법 광고쟁이들의 입장을 차단하기 위해서 직접 링크를 발송해드리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도 슬슬 바닥을 찍을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시장에 걸맞는 매매를 적극적으로 같이 진행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도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 적극적으로 제약 혹은 숫자 7 문자를 보내셔서 이 핵심 종목 꼭 함께 탑승을 해서 좋은 성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농담 없어요, 여러분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